양지는 딸아이의 짐을 직접 쌌다. 옷은 전부 다 조심스럽게 개어서 보자기 위에 적당하게 쌓아 올렸다. 그러고는 내 모퉁이를 잡아 올려 묶어서 고리 모양 손잡이를 만들었다. 신혼부부가 떠나기 전 며칠 동안 양지는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보따리 하나를 몇 번이나 풀었다 묶었다 했다. 말린 대추와 고춧가루, 고추장, 말린 큰 멸치, 발효시킨 된장 등 더 많은 음식을 이삭의 형에게 싸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삭은 배에 짐을 많이 실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이삭이 양진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양진과 선자, 이삭이 부산의 여객선 터미널로 향하던 날 아침, 복희와 동희는 하숙집에 남았다. 선자는 두 자매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다. 동희는 양진도 오사카로 떠나 영도에 있는 자신들을 버릴까봐 두려워서 하염없이 울었다. 부산의 여객선 터미널은 벽돌과 목조로 급조된 건물이었다. 승객들과 그들을 배웅하러 온 가족들, 그리고 행상인들이 혼잡한 터미널에서 시끄럽게 떠돌아다녔다. 엄청나게 많은 승객들이 시모노세키행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배를 타기 전에 경찰과 이민 관계자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였다. 이삭이 줄을 서 있는 동안 여자들은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일어날 수 있게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을 태울 대형 여객선은 이미 도착해서 승객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조류 냄새가 여객선의 연료 냄새와 뒤섞였다. 선자는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고 그래서인지 헬쑥하고 지쳐 보였다. 앞서 구토를 해서 배 속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양지는 제일 작은 보따리를 가슴 가까이 끌어안았다. 언제 다시 딸을 볼 수 있을까? 선자가 떠난다고 생각하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선자와 태어날 손주에게 더 잘된 일이라는 위안 따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왜 가야만 할까? 딸이 이렇게 떠나면 손주를 안아볼 수도 없을 것이다. 왜 같이 갈 수 없을까? 오사카에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양지는 자신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부모님과 남편 무덤을 돌보는 일은 그녀의 책임이었다. 양지는 훈이를 떠날 수 없었다. 게다가 오사카에 가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선자가 약하게 신음 내뱉으며 몸을 구부렸다. 괜찮나? 선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니한테 금시계가 있던데. 양진이 말했다. 선자가 두 팔로 자기 몸을 끌어안았다. 그 사람이 준기가. 네. 선자가 엄마를 보지 않고 말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걸 줄 수 있노? 선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이삭 앞에는 몇 사람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시계를 준 사람은 어디 사노? 오사카에 살아 얘. 뭐라고? 어디 사람이길래? 제주 사람인데 오사카에 살아 얘.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얘. 그 사람 만날 기가 언제 얘? 선자야, 그 남자 다시는 만나면 안 된다. 그 남자는 일을 버린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결혼도 했고 얘. 양지는 한숨을 쉬었다. 선자는 엄마와 이야기하는 자신이 꼭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는 몰랐어 얘.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줬어 얘. 양지는 살짝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시장에서 일본 남자애들 몇 명이 저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도와줬어 얘. 그러면서 알게 됐어 얘. 마침내 선자는 한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선자는 항상 그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 이야기를 할 상대가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은 저랑 아를 돌봐주겠다고 극했지만 결혼할 순 없다고 그러더라고 얘. 일본에 부인하고 딸이 셋이 있다고 얘. 양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절대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대. 저 남자가. 양진이 이삭을 가리켰다. 저 남자가 네 인생을 구해줬다 아이가. 이삭 목사가 네 아이를 구한 기다. 니는 이제 이삭 목사의 가족이대. 내는 다시는 닐 만날 수 없을 기다. 엄마가 된다는 게 어떤 긴지 아나? 니는 이제 엄마가 되는 기다. 나는 결혼해서도 네 곁을 떠나지 않는 머스마가 태어났으면 좋겠대.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계는 우찌 알 끼고 오사카에 가서 팔기라 해.
양진은 그 대답에 만족했다. 큰일이 생길지 모르니께 잘 챙기나래. 이상 목사가 어디서 났노 물으면 내한테 받았다 캐라. 양진은 속주머니 안을 더듬거렸다. 네 아버지한테서 받은 기다. 양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 금반지 2개를 선자에게 건네주었다. 꼭 팔아야 하는 일이 아니면 팔지 말거래. 큰돈이 필요할 때를 생각해서 보관해 두는 게 좋을 끼다. 니는 검소하지만서도 알을 키울락 하면 돈이 필요하대. 의사를 불러야 할 수도 있고 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면 학교에 보낼 돈이 필요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면 네가 벌어야 할 수도 있대. 그럴 때를 생각해서 저축을 해둬야 한다 이 말이다. 필요한 것만 사쓰고 남는 동전은 깡통에 던져 넣어두면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게 된다. 여자는 항상 저축을 해야 한대. 남편도 잘 돌봐야 하고 안 그러면 다른 여자한테 뺏기뿐다. 시댁을 존경하고 그분들 말씀을 잘 따르거래. 네가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 욕을 먹는다.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친절한 네 아버지를 생각해 보거래. 양진은 선자에게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선자는 시계와 돈을 넣어 우옷 아래에 숨겨놓은 천 주머니를 꺼내 금반지를 같이 넣었다. 엄마 미안해 얘. 안다. 내 그 맘 다 안다. 양진이 선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니는 내가 가진 전부다. 이제 내한테는 아무것도 없대. 도착하면 이삭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달라고 할게 얘. 그래 필요한 게 있으면 이삭 목사한테 조선어로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해봐라. 그럼 내가 동네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양진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글자를 알면 얼마나 좋았을꼬. 숫자는 알잖아 얘. 계산도 할 수 있고 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 얘. 양진은 웃었다. 그래 네 아버지가 가르쳐 줬제. 네 집은 이제 네 남편 곁이대. 양진이 말했다. 이것은 그녀가 훈이와 결혼했을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었다. 다시는 집에 오면 안 된대. 아버지가 양진에게 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양진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얼라하고 남편을 위해 아늑한 가정을 꾸며야 한대. 그게 네 할 일인기다. 남편하고 자식이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된대. 이삭이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왔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류나 돈이 부족해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선자와 이삭은 괜찮았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다 준비되어 있었다. 이삭과 그의 아내는 이제 오사카로 떠날 수 있었다.